네, 신들기 강의 신사고민 자습서 국어 자습서 256쪽 자습서 학원 256쪽에 글쓰기의 정석 단원을 보면 돼. 글쓰기의 정석 256쪽에 그림의 밑에 보면 쓰기 과정과 점검 조정에서 쓰기 과정은 계획, 내용 생성, 내용 조직, 초고 쓰기. 초고라는 것은 글을 처음에 간단하게 써보는 거야. 고쳐 쓰기. 그 다음에 계획하기 과정에서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의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고, 내용 생성하기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 조직하기에서는 통일성을 고려해서 조직을 한다. 초고 쓰기에서는 적절한 표현 방법과 문체로 글을 쓰고, 마지막 고쳐 쓰기에서는 쓰기 맥락에 맞게 써졌는지 살피면서 고쳐 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쓰기의 각각의 모든 단계에서는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수시로 점검, 조정, 고칠 수 있다라는 거. 밑에 쓰기 윤리. 쓰기 윤리라는 것은 필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다. 그래서 과장되거나 진솔하지 않거나 그런 글쓰기는 쓰기 윤리에 맞지 않다. 특히나 방금 얘기한 거 사실을 쓴다라는 거, 진솔하고 과장이 없는 글을 쓰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쓰기 윤리인데, 다른 사람의 자료 글을 인용할 때 저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특히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로서 이런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쓰기 윤리는 꼭 지켜야 할 마땅한 규범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 그럼 257쪽, 자습서 257쪽으로 가서 거기 그림 보면 쓰기 맥락을 고려한 점검 조정에서 계획하기, 고쳐 쓰기, 계획하기 다음에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 쓰기, 고쳐 쓰기. 이 단계는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암기를 해줘야 돼. 밑에 257쪽 맨 밑에 상위 인지와 쓰기 과정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상위 인지라는 것은 경험이라든지 지식이 실제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이 인지작용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데 관련된 개념이다. 그래서 이 상위 인지는 그 인지를 계획하고 점검, 평가, 조정하는 메타 인지적 활동이다라는 거. 넘어가서 258쪽 가 문단부터 읽어볼게. 글을 쓸 때에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의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고쳐 써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암기해야 할 것은 쓰기 맥락의 요소 4가지. 주제, 목적, 독자, 매체라는 거. 쓰기 과정은 방금 얘기했었지.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 쓰기, 고쳐 쓰기. 나문단으로 가볼게. 소재가 같은 글이라도 쓰기 맥락에 따라 글의 내용이나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라는 동일한 소재로 글을 쓴다고 해도 설득을 목적으로 한 글은 논설문이지.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라는 주제의 글과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정보 전달 목적으로 한 글은 설명문. 전기는 자유전자의 움직임으로 발생한다라는 주제의 글은 내용과 형식이 같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만약 주제, 목적, 독자가 모두 같더라도 글을 싣는 매체가 신문인지 인터넷인지에 따라 글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쓰기 과정의 점검, 조정과 고쳐 쓰기는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쓰기 과정 중 고쳐 쓰기에서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점검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자신이 쓴 글이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독자의 수준에 맞는지, 선택한 매체의 특성에 맞게 쓰였는지 등을 살펴보고 수정하는 것이다. 더불어 고쳐 쓰기에서는 글 전체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단어 수준으로 순서를 밟으며
글을 검토하고 다듬어야 한다. 쓰기 과정에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이전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것을 쓰기에서의 회귀적 과정이라고 해요. 이때 회자가 회귀, 이 귀자가 돌아갈 귀자야. 추석이나 명절 때 귀향객들의 발걸음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이때 귀자가 돌아갈 귀, 회귀라는 것은 다시 되돌아가는 거. 예를 들어 내용 조직하기에서 앞단계에서 생성한 내용이 주제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내용 생성하기로 되돌아가 적합한 내용을 새로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이나 형식을 수정하고 보완하면 더욱 완성도 높은 글을 쓸 수 있다. 다음 민수의 예를 통해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주제, 독도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이다. 이때 보고라는 것은 귀중한 보물들, 보물과도 같이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을 보고라고 해. 그런 걸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야. 목적은 설득, 즉 정보 전달이고, 독자는 우리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매체는 학급 신문이다. 그러면 내용 생성하기의 점검과 조정. 중심 내용 1번은 독도의 행정구역, 중심 내용 2는 독도의 기후, 중심 내용 3은 독도의 생태인데, 이때 계획하기의 점검과 조정, 내용 생성하기의 점검과 조정에서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을 살펴보면 목적 부분이 틀렸어. 설득이 아니라 정보 전달이 더 맞는 글이 되겠고, 중심 내용 1의 독도의 행정구역은 주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주제가 독도는 자연 생태계 보고이다라는 거니까 중심 내용 1을 삭제해야 되겠지. 259쪽으로 넘어가서 쓰기 맥락의 중요성. 쓰기 맥락, 아까 쓰기 맥락의 요소 4가지가 뭐였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 쓰기 맥락에 따라 글의 내용이나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쓰기 과정의 점검, 조정과 고쳐쓰기는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고쳐쓰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쓴 글이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독자의 수준에 맞는지, 선택한 매체의 특성에 맞게 쓰였는지 등등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옆에 민수의 쓰기 과정 점검 조정에서는 목적을 설득해서 정보 전달로 고쳐야 하고, 중심 내용 1에 독도의 행정구역을 삭제해야 되겠지. 주제에 맞지 않는 거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60쪽. 거기 제목 독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자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어. 처음, 독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만큼 가치가 크다. 중간, 독도의 기후, 독도의 기후적 특징, 독도의 기온. 두 번째, 독도의 생태에서는 독도의 식물, 독도의 해양 생물, 독도의 조류. 끝부분에는 독도는 연중 온난 다습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독도에 서식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용 점검, 내용 조직하기의 점검과 조정에서는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될까? 일단 독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자라는 제목이 주제하고 일치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천혜의 섬, 독도의 기후와 생태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는 게 올바른 거겠지. 그리고 중간 일부분 보면 독도의 기후에서 추가적으로 독도의 강수량과 강우 일수 이런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료를 찾아서 더 보충하면 좋겠다. 초고 쓰기의 점검과 조정. 초고라는 것은 처음 쓴 원고를 얘기하는 거야. 아직 미완성의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아직 완벽한 글의 상태가 아닌 거야. 천혜의 섬. 천혜라는 것은 자연의 은혜를 받은 섬.
그만큼 자연의 자원이 풍부하다는 얘기겠지. 독도의 기후와 생태. 독도는 1982년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보호될 만큼 그 가치가 매우 크다. 천혜의 섬이라 불리는 독도의 기후와 생태를 알아보자. 독도는 해류, 바닷물의 흐름, 일정한 바닷물의 흐름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화가 작고 습도가 높은 해양성 기후를 띈다. 이러한 독도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해류에는 동한 난류와 북한 난류가 있다. 독도의 평균 기온은 1년 중 가장 추운 1월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고 가장 더운 8월에도 24도를 넘지 않는다. 연평균 기온은 약 12도씨로 비슷한 위도의 내륙 지역과 비교했을 때 더 따뜻하다. 또한 독도는 연평균 강수량이 약 1240mm이며 강우 일수가 150일 정도로 1년 중 85%가 흐리거나 눈, 비가 내려 비교적 습한 지역이다. 독도는 염분이 많은 강한 해풍 때문에 식물이 자라기에는 불리한 환경이다. 그래서 육지보다 식물의 종류가 적고 나무의 키도 작은 편이다. 하지만 독도에 사는 괭이밥, 섬장대, 곰솔 등 약 50에서 60종의 식물들은 육지 식물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천연기념물로서의 독도의 가치를 높여준다. 또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독도 주변 해역에는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해양 생물로는 오징어, 도루묵, 조피, 볼락 등의 어류와 홍합, 전복 등의 폐류, 미역, 오못가사리 등의 해조류가 있다. 더불어 독도는 이동 중인 철새들의 소중한 쉼터로 괭이 갈매기와 슴새, 바다제비, 황조롱이 등의 조류가 독도에서 관찰되었다. 이렇게 독도는 연중 온난 다습한 기후적 특징을 배경으로 독특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환경을 터전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면서 독도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우뚝 자리잡게 된 것이다.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면 초보 쓰기를 점검하고 조정해 볼게.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이렇게 총 5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중간에 선생님은 조금 졸렸어. 왜냐면 거기 3문단하고 4문단은 이 독도라는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도시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조피볼락이 뭘까? 도루묵은 뭘까? 오뭇가사리는 뭘까? 슴새는 뭘까? 바다제비는 뭘까? 황조롱이는 뭘까? 눈으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모르는 생물들이 나오니까 약간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거든. 그리고 지금 이 글쓰기는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는 학급 신문이니까 시각 자료를 적절하게 넣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이 3문단하고 4문단 독도의 생태에 대해서 설명한 이 문단에는 그 사진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거, 사진 자료 같은 거를 추가해서 자료를 찾아봐서 추가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맨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한다. 이것은 이 작품의 이 글의 주제와 학교수문의 이 주제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니까 통일성을 방해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삭제를 하면 되겠다. 261조 지금까지 민수가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쳐쓰기를 할 때에도 쓰기 맥락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글의 내용이나 형식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사람이더라도 한 번에 완성도 높은 글을 쓰기란 쉽지 않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261쪽 오른쪽 날개 부분에 고쳐쓰기의 원칙 3가지가 나와 있어. 이건 좀 알아도 부가의 원칙, 삭제의 원칙, 재구성의 원칙.
부가의 원칙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첨가해야 된다라는 원칙이고, 삭제라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한다. 재구성이라는 것은 효과적인 글의 전개를 위해서 글의 순서를 재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고쳐쓰기의 3대 원칙은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부가, 삭제, 재구성. 핵심 정리 볼까? 261쪽에 민수의 쓰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조정했냐면, 제목을 독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자에서 천혜의 성, 독도의 기후와 생태로 바꿨어. 그러니까 주제, 목적, 매체를 고려한 고쳐쓰기가 되는 거고, 중간 1의 독도의 기후에서는 독도의 강수량과 강우 일수를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는다. 그래서 지금 이 고쳐쓰기 활동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로 되돌아간 것이야. 초보 쓰기에서는 독도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사진을 추가한다. 시각 자료를 추가한다. 그래서 이것 역시 내용 생성하기 단계로 되돌아가는 과정이고, 마지막에 또 초보에서 맨 마지막 문장은 주제와 목적에 벗어난 문장이기 때문에 과감히 삭제한다. 그래서 주제, 목적을 고려한 고쳐쓰기를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완성도 높은 글을 쓰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 과정, 중간 과정마다 고쳐쓰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262쪽에 학습활동 볼게. 1번 독도를 소재로 하여 한 편의 글을 써보자. 이거는 각자 써보도록 하고, 2번 이 1번을 바탕으로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내용을 생성해보자. 일단 1번에서 주제 잡고 목적, 독자, 매체를 잡았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세부 내용, 중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 중심 내용. 그럼 1번을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네. 1번 설정한 주제가 독도의 경제적 가치고, 목적은 정보 전달, 독자는 독도 동아리 회원들, 매체는 동아리방 게시판. 그럼 다시 2번으로 와서 중심 내용 첫 번째는 독도의 경제적 가치, 중심 내용 두 번째는 독도의 학술 지질적 가치를 구상했어.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독도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은 독도는 수산물이 풍부하고 울릉도와 연계한 관광 지역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높다. 그래서 울릉도 지도 같은 시각 자료를 추가한다라든지, 독도 선착장에 내린 관광객 무리의 사진을 집어넣는다든지. 두 번째 중심 내용, 독도의 학술 지질적 가치. 독도는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지구 환경 연구 등을 하기 좋으며 지질학 연구에도 좋은 자료가 되므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자료로 독도의 지질 명소 중 하나인 삼형제 굴바위 사진을 집어넣도록 한다. 그러면 지금 1번하고 2번 활동을 했어. 1번은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정했고, 2번은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자료 수집 단계를 했었는데, 그럼 각각의 단계를 점검과 조정을 해볼게. 그럼 첫 번째 단계에서의 점검과 조정. 주제를 바꿔야 되겠네. 독도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독도의 가치로 바꿔야 되겠지. 그렇게 고쳐줘야 되겠지.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거야. 2번 단계에서는 고쳤어야 될 게, 중심 내용 첫 번째 독도의 경제적 가치 이 부분에서는 울릉도의 지도라는 자료는 빼도록 한다.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점검과 조정을 해봤어. 세 번째, 생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해보자. 처음, 중간, 끝으로 개요를 작성했네. 독도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학술 지질적 가치도 높다. 중간 1, 독도의 경제적 가치, 수산업을 통한 경제적 가치, 관광업을 통한 경제적 가치. 2번, 독도의 학술 지질적 가치,
위치적 특성으로 인한 학술적 가치, 지질학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 그래서 끝부분에서 독도 수호를 위한 국민 모두의 노력을 촉구한다. 그러면 이 세 번째 단계에서의 점검과 조정, 즉 고쳐쓰기를 해볼까? 이 독도의 가치에 관한 정보 전달 글이기 때문에 끝부분 내용은 쓰기 맥락에 맞지 않아. 그래서 끝부분의 내용을 독도 수호를 위한 국민 모두의 노력을 촉구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치냐면은 독도는 다양한 가치를 지닌 우리나라의 생태계의 보고다. 이런 식으로 고쳤어야 된다라는 거지. 네 번째, 3에서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초고를 써보자. 사진도 첨부가 되어 있고 초고를 써놨네. 초고를 같이 읽어볼게. 제목, 독도의 가치.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독도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 학술, 지질적으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독도가 지닌 가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먼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독도 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해 좋은 어장을 형성하고 있어 그로 인한 경제적 가치가 높다. 독도 주변에는 미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다량 매량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독도는 울릉도와 연계한 관광 지역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도 높다. 연간 약 4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울릉도를 찾아오는데 이 중 많은 사람들이 독도에도 방문하고 있다. 한편 독도는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지구환경 연구, 해양성 기후 예보 등을 하기 좋다. 아울러 해양과학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도 충분하다. 게다가 독도는 생성된 시기가 울릉도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지질학 연구에도 좋은 자료가 된다. 이렇듯 독도는 경제적으로, 학술, 지질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고이다. 앞으로도 그 가치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 초보에 대한 점검과 조정, 즉 고쳐쓰기를 해볼까? 어디가 고쳤어야 될까? 2문단 봐봐. 2문단의 두 번째 문장. 독도 주변에는 미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다량 매장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거는 독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고쳐줘야 돼. 어떻게 고쳐줘야 되냐면 오징어라든지 대구라든지 연어 같은 그런 수산물들이 독도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 되겠지.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자료를 찾아서 뭐 연간 어획량이라든지 수산업의 비중이라든지 퍼센테이지 그런 걸 수치적으로 자세히 제시할 수도 있겠네. 5번 다음 방법에 따라 글을 고쳐보자. 쓰기 맥락과 맞지 않는 부분을 살펴보지. 거기 독도의 선착장하고 삼형제 굴바위라는 사진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 삼형제 굴바위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4문단 뒤에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독도의 지질 명소라는 점, 삼형제 굴바위가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좋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기 과정, 각각의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즉 고쳐쓰기의 중요성은 완성도 높은 글을 쓸 수 있다. 내용 전달이 좀 더 명확하게 확실해진다라는 거겠지. 마지막 학습활동 2번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다음 글의 수정 및 보완 방법을 생각해보자.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참여하자. 설득의 목적이 그리고 우리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이 글을 올릴 예정이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학생의 1학년 김땡땡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는 까닭은 재학생 여러분께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교복 물려주기 운동은 비싼 교복 가격에 따른 가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번 달부터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계단 한편에 교복 수거함을 마련해 놓았는데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교복 물려주기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졸업한 선배들도 장롱 속에 묵혀둔 교복이 있다면 교복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이 기증한 교복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거한 교복은 방과 후에 학생회의실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생회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쳤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 이 문단의 두 번째 문장. 저는 더 나아가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는 게 좋아.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참여하자라는 주제랑 맞지 않기 때문에 과감히 삭제. 그리고 3문단의 네 번째 문장 봐봐. 또한 졸업한 선배들도 장롱 속에 묵혀둔 교복이 있다면 교복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우리 재학생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사이즈에 맞지 않아 못 입게 된 교복을 교복 수거함에 넣어두세요.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 더 자연스럽겠지. 그리고 사진은 책걸상이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은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참여하자라는 주제랑 맞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교복 수거함이 마련된 그 중앙 계단 한편에 마련된 교복 수거함을 찍은 사진으로 바꿔서 사진을 바꿔야 되겠지. 그러면 완성도 높은 한편의 글이 되겠지. 그래서 쓰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고쳐쓰기를 배웠고 다음 시간에 책임감 있게 글쓰기를 나가도록 할게. 고생 많았어.